네, 2부입니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상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마땅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럴 때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글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취업 보기 카페 박효순 멘토님,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늘 의상이 강렬하신데 바로 저희들이 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캐스터.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또 한 주간 정말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공채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외국계 기업에 지원을 하고 싶은 공대생분이신데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 어떻게 많이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외국계 기업 쪽에 관심이 많은 공대 졸업생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공채 대신에 수시 채용을 많이 한다라고 들어서 회사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좋은 외국계 기업이 있는지 정보가 많지 않다. 하지만 일일이 좀 확인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추려서 알려달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자, 외국계 기업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이트 보면은 요즘 그 외국계 회사의 어떤 채용 공고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잽싸게 나왔습니다. 왜요? 영어로 돼 있어요. 어렵습니다, 저는. 예. 포털 보면은 외국계 기업이 분류는 돼 있는데 정보가 많이 없다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 공채보다는 수시로 많이 뽑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시 정보 어디서 봐오면 좋을까요? 네, 박효순 멘토님. 네, 요즘은 그 외국계 기업 공고들이 포털에 많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수시 채용으로 적은 TO를 뽑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자주 채용 속보를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외국계 채용을 이렇게 모아놓은 커뮤니티나 피플엔잡 같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소요를 하셔서 그 업종별로 정리를 하시거나 매출 순으로 한번 이렇게 기업을 정리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가까운 지인이나 또 선배를 통해서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분들을 통해 채용 속보를 아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를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뭐 가까운 후배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맥 활용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공대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공대생이 갈 수 있는 외국계 회사 그것도 많이 알려주세요라고 써주셨는데 사실 좀 질문을 구체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종을 하셨는지 알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공대생들이 갈 수 있는 외국계에서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분이 공대 무슨 전공인지를 몰라서 조금 더 자세히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공대 이제 크게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화학공학이나 생명공학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으로는 유한 킴벌리, 로레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대 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분야가 자동차 분야인데요. 이제 자동차 변속기를 만드는 자트코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보쉬나 보쉬 있죠. 보쉬나 덴소와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CD 어데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를 설계하시고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 자동차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분야는 유체역학이라는 전공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공학 출신들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나요? 네, 그 외에도 이 전기, 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지멘스나 GE코리아가 있습니다. 또 컴퓨터 공학과라고 하면 뭐 잘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IBM, 오라클, EMC, HP, 뭐 ABB 등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익숙한 회사도 있지만 처음 들어본 회사들도 많이 있네요. 자, 공대생들은 뭐 이제 한국계 회사도 당연히 취직이 잘 되는데 이렇게 외국계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돈을 많이 줘요?
외국계 회사가 돈을 뭐 많이 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국계에서도 공대 분들은 이제 많이 주시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회사는 120일을 쉬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20일을 쉬어요? 네. 1년에?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외국계를 선호하는 이유는 회사 분위기라든지 이제 회사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롭거나 급여 또 복리 후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런데 하나 또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제 공장이 있는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의 현지 시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하시거나 또 철저히 능력 위주의 성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120일 쉬면 저기 3일이라고 한 번 쉬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1년에 그렇죠? 넉 달을 예. 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와, 대단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직장은 뭐 인생의 동반자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죠. 뭐 2, 3일씩 좀 투자를 하시거나 지인들 활용해서 열심히 발품 팔다 보면 좋은 정보 얻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이 내용들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복수 전공에 대한 내용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이분은요, 지방국립대 이제 4학년에 올라가시는 분이라고 하세요. 영어 영문학과라고 하시는데, 뭐 아시다시피 어문 계열 단일 전공만으로는 임팩트가 없어서 대부분 복수 전공을 한다 이렇게 올려줬어요. 근데 네네. 이분이 2학년 때는 회계학과를 넣다 떨어지셨고, 또 3학년 때는 필리핀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이제 2학기를 남기고 혹시나 경제학과에 넣었는데 붙으셨나 봐요. 근데 붙고 나니까 갈등이 된다라고 써주셨는데 고민되는 이유를 써주셨는데 이 복수 전공하게 됐을 때의 경우의 수를 좀 써주셨어요. 1번은 남은 4학년 2학기를 각각 21학점씩 들어야 하므로 네. 그 학점을 많이 이수해야 되는데 다른 대외 활동할 여유가 없다. 아유. 그리고 2번은 평균 평점이 3.85인데 남은 학기를 4.5점씩 2번씩 받아야 결국 4점이 되는데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학점 받기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투어 상품개발 기획팀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의문이 된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네. 만약에 안 할 경우도 써주셨어요. 1번은 만약에 학점을 15점, 18점 이 정도 들으면 관광 통역 안내사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여태까지 들어온 수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학점 따는 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셨네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분은. 네. 네.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네.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경우가 바른 분입니다. 아주. 예. 워낙 시험난이 심하니까 뭐 이런 고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할 거는 많고 뭐 복수 전공, 그래요. 대외 활동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참 많죠. 맞습니다. 예. 질문이 이제 5가지나 되시는데 네. 열정이 굉장히 많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4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어학 연수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복수 전공을 하면은. 그래요, 진짜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제 뭐 멘토님들마다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네. 제 취업 경향에 어떤 비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분은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수 전공이 꼭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어떤 직무에 있어서는 복수 전공 유리한 면들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보다는 대외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 더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 뭐 시간이 사실 대외 활동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제 대외 활동을 하는 부분을 더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복수 전공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서 네. 평점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이 3.85 정도인데 꼭 4점을 받아야 될까요? 4점을 받아야 된다 압박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기업에서 평가하는 거는 학점이 높을수록 이 사람 좋은 인재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일정 수준이 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3.85면 거의 4점과 다를 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3.5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통 네. 어떤 왜 분들은 이렇게. 3점만 넘으면 된다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3.85면 뭐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홍세현 씨 4점 맞았잖아요. 홍세현 씨는 4점을 비밀. 넘었어요. 저는 2.8인데.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이 상품 개발팀에 이제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이 경제학과 복수 전공 도움이 됩니까? 이분은 아주 꿈이 구체적이세요. 그래서 상품 개발 기획팀은 사실은 시장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환율이나 경제학적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뭐 꼭 경제학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이나 경영학 쪽에 사실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빨리 제가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질문이 많았어요. 네, 복수 전공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관광 통역 안내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 자격증 따는 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하나투어에서 이 관광통역
자격증을 따면 우대 조건에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 기획의 분야이기 때문에 꼭 굳이 관광통역사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 또 마지막 질문을 보면은 또 복수 전공을 안 했을 경우에 학점을 따는데 유리할 거라는 또 마지막 질문도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학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미 괜찮으시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우리나라 국내 여행 상품들을 비교한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여행 관련된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자신이 여행 상품을 뭐 개발을 해서 뭐 여행을 갔다 왔다라든지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 준비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행 관련 회사의 상품 개발 기획 이 팀을 이미 정하셨어요. 회사와 부서까지 목표가 뚜렷하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은데요. 네네. 미리 준비할 직무 관련 스펙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오픽이랑 이제 토익 이 어학 점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여행사이다 보니까 제2 외국어 이런 쪽을 잘 하시게 되면은 우대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준비하시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직무뿐만 아니라 회사가 네. 정말 콕 집어 정해져 있잖아요. 네. 하나투어에 가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가느라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투어 광고가 되네요, 좀 자연스럽게. 그러네요.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인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관심을 많이 갖는 인재를 원하는데요. 특히 자기소개서 항목이나 면접 질문들을 보다 하더라도 회사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투어와 거래하고 있는 국내 여행사가 몇 개인가 이런 질문만 보더라도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행사이기 때문에 해외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질문 내용 들어보니까 취업에 있어서 직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어떤 직무를 쌓아야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방향을 이렇게 못 잡으실 때 저희한테 한번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네. 박효순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